시민의회를 위해서 오늘 처음 국제학술대회를 여는 자리에 기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책자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거기 영문으로도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회는 국민이 직접 뜻을 펼치는 정치를 가능케 하는 정말 진화된 민주주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무지성과 사회적 무지성을 극복해내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도 불평등의 위기도 극복하기 어렵겠죠. 더구나 기후위기, 핵위기 이런 복합 위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정치적 무지성과 사회적 무지성의 극복을 위해서 시민의회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회는 깨어있는 시민 집단지성을 모으고 작동시킬 수 있는 진화된 민주주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시민의회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때가 됐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시민의회가 우리에게 하나의 큰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선진국 민주주의 대세는 그래서 시민의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년 전 우리는 이미 연인원 1,700만 명이 광장에 결집해서 헌정 질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마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신기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도 감탄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그 이후에 제대로 체계화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과 또 크다란 책임감을 느낍니다. 만약 광장의 열기와 지성을 우리 사회를 재구성하는 데까지 집단 토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검찰 독재 정권으로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광장의 고에너지를 받아먹기만 했지 정작 권력을 잡은 후에는 시민과 함께 토론하면서 공론화해 나가는 지혜와 전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권 재민이 형해화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한테 진료를 다 맡겨놓고 내 병 잘 고쳐주겠지 하고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어떤 명의가 있다 한들 병을 고칠 수가 없겠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주권자가 국회의원을 뽑아주기만 하고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눈을 떼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순간 주권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기득권화하고 주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을 위한 정치, 직업화된 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우리 주권자들이 가져야 한다는 데서 시민의회가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권 재민, 국민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요. 바로 정보 주권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는 자본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 언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언론의 공정성보다는 자본 침투가 더 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미국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권 재민도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껍데기로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정보 접근이 차단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오염된 주권자, 참여의 기회가 봉쇄된 주권자 또는 기득권화된 대의제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시민의회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회 의원은 추첨으로 선출되고 짧은 임기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등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기술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수기의 과정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여론을 제대로 집약할 수도 있고 의제 설정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려웠던 그런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는 IT 기술로 쉽게 구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주사회는 직접 민주주의의 기회가 많을수록 국민들이 정보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공동체의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사회는 정치적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기피하는 사회 갈등 주제들도 이의 폭을 시민들 사이에 서로 좁혀가면서 접점도 찾아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시민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지성의 작동으로 갈등을 풀 줄 아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정치 선진국이고 수기 민주주의 사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우리 사회가 이거 해내지 않고는 민주주의 제대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개혁을 위해서도 시민의회가 아주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의 검찰 정권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해서 국민의 생각과 비판과 판단을 막고 있고 주무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도 시민의회는 더욱 소중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의회가 활성화된다면 언론의 병폐도 고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언론이 하고 있는 여론조사 선거가 주권자민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는 비전과 정책과 역량에 대한 관심 대신에 정치인의 이미지, 정치인과 정당의 이미지나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민의회가 활성화된다면 이미지나 호감도에 집중하는 선거가 비전과 정책 역량으로 경쟁하는 선거로 바뀔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론의 초점도 이에 따라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 언론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세계사에 유례 없었던 촛불광장의 고에너지 민주주의의 폭발력을 사회 개선과 민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수기 공간을 마련해서 사회 변혁의 에너지로 우리는 다시 이어지게 해야 하겠습니다. 비판적 언론에 무기력하고 기득권화되어가는 의회를 자극을 주는 역할도 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우리나라는 시민의회가 국회의 견제 권능을 합리적으로 가능케 해주는 보완장치 역할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작동시키려면 돈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공적 대표성과 객관성 그리고 수기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민의회는 그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국회의장도 될 수 있다라고 기도해 주시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시민의회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짜 전심은 없다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짜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민주주의도 시민적 노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민주주의 수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세미나를 위해서 물십 년 협조를 해준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이래경 이사장님과 이원영 교수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